안녕하세요. 저 이페스코리아 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제가 담당한 과목이 여러분들 이 과목 가치평가론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암기할 것도 있지만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이 가치평가론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이해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역시 이제 이해가 되면 저절로 또 암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기본서 이론 과정이다 보니까, 과정이 굉장히 길죠, 여러분. 그래서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예, 중요한 것, 사소한 것, 이것을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중요한 것들 있죠? 예, 출제가 잘 되는 거, 그거 위주로 이제 복습을 하시고요. 매 차시 끝날 때마다 이제 다뤘던 내용들을 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치평가론입니다. 그게 이제 4개 과목이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주식에서 10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그래서 총 이제 35문제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거고요. 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파트. 여러분 이제 교재 갖고 계시죠? 그럼 교재를 보셔도 되고, 그 교재 내용을 저는 이제 PPT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그 교재하고 이제 순서를 같이 해서 이렇게 여러분 불편하지 않게 진행을 할게요. 네, 시작을 할까요? 이제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과목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10개 출제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보세요. 뭔가 요 제목을 보면 내용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 이 주식 파트는요, 계산 문제가 10개 중에 한 절반 정도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늘 계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요. 한 절반 정도. 그리고 특이한 게 골고루 이렇게 출제 이제 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특정 부분에서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 강의 때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자주 출제되는 거 이렇게 별표 치고 이제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보통주 평가하는 거 있죠? 뭐 이런 데서 예, 주가 계산하는 거 뭐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1장입니다. 주식과 주식시장. 1절에 보면, 이제 교재에 이제 1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주식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교재에는 있지만, 일단 여러분 이제 주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주식을 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 예, 주식이 모이면은 그게 회사 자본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회사 자본금. 그래서 이제 자본의 구성단위다, 이런 뜻이고요. 예,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자기 자본 아닙니까? 채권은 타인 자본, 부채를 조달하는 거고, 주식은 이제 자기 자본에 해당하죠. 그러면 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 이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예, 대표적인 이제 의결권이 되겠죠. 또 이익을 이제 회사 이익이 났을 때 그걸 이제 얻을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권리를 갖게 되죠, 주주는. 그래서 이제 표는 뭐냐면, 크게 이제 주식에 보통주 있고 우선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의 권리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경영에 참여할 권리하고 이익에 참여할 권리 중에서 이 보통주는 이 경영에 참여할 권리, 이게 강화되어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의결권이 있잖아요. 주주총회 가서 의사 표시할 수 있죠. 반면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 의결권이 없잖아요. 대신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배당 청구권인데 대표적인 게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배당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우선주 배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이익을 이제 보통주 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해서는 우선주가 선순위고 보통주가 후순위다. 하지만 예, 의결권은 보통 이제 우선주는 없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통주부터. 가장 기본적인 주식이죠, 여러분. 보통주. 보통주를 또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잖아요. 액면, 무액면, 이렇게. 액면이 있냐, 없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액면주, 무액면주 다 발행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상법에 보면 액면주는 최소 얼마 이상 액면을 정할 때 100원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야 되죠. 물론 이제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뭐 등등 해서 이제 만원 여러 가지 액면들이 이제 있지만 회사가 결정하면 되지만 최소 100원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액면주는 액면이 없는 그러면 증서에 보면 액면이 표시가 안 돼 있고 주로 이제 주식수, 지분율이 표시가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거기에 따라 기명주, 무기명주. 근데 이제 통상 이제 기명주가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식을 사면 내 이름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주명부에. 그래서 기명주는 주주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누가 주인인지 명확히 이제 나오니까. 대신 좀 번거롭다. 주식을 우리가 이제 샀다 팔았다 하니까. 물론 이제 전산으로 다 이게 이제 명의 대서가 되지만 할 때마다 명의를 변경해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은 좀 있다. 그게 이제 기명주.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결권주, 무의결권주. 근데 통상 이제 보통주는 의결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무의결권을 회사가 너무 많이 발행하면 안 되죠. 여기 보면 이제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상장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상장회사들은 무의결권주를 많이 발행할 수가 없다. 전체 발행 주식수의 2분의 1을 이제 넘지 못하죠. 물론 이게 이제 상법, 다른 말로 이제 회사법이 되겠죠, 여러분. 회사법에서는 4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결권주를 많이 발행 못해요. 전체 주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상장회사는 조금 혜택을 주는 거죠. 조금 더 많이. 그래서 이제 50%까지 무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죠. 신주구주 너무나 쉬운 얘기죠, 여러분. 처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자금을 또 조달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는데 그게 신주. 이제 증자하는 거 아닙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다음 이제 기존에 발행한 주식이 이제 구주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우선주도 이렇게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누적적, 비누적적. 이것도 그냥 개념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우선주잖아요. 그런데 회사 실적이 있어야 배당 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누적적이라는 건 뭐냐면 올해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배당을 못 줬다. 그러면 누적해서 다음 연도에 이제 지급하는 거죠. 근데 비누적적은 그냥 죄송하다 하고 이제 끝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누적적, 비누적적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누적적 우선주가 좋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적적이 투자 위험이 낮을 거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제 수익률도 낮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자, 참가적, 비참가적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는데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뭐에 참가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선적으로 우선주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주한테 이제 배당이 가는데 그 보통주 배당할 때 또 참여할 수 있냐 없냐? 그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우선주 배당 받고 보통주 배당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참가죠. 없으면 비참가죠. 근데 참고로 비참가적 우선주가 이제 일반적인 거다. 배당을 이제 2번 받는 것보다는 1번 받는 거. 그 다음에 전환, 비전환, 전환이 된다는 거죠. 전환 우선주는 뭐냐면, 이 보통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옵션이 붙어 있는 것도 있죠. 일정 시기 또는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의결권이 없었다가 의결권이 이제 부활되는 거죠. 비전환은 그게 안 되는 거고, 이 상환주라는 것은 이제 채권처럼 원금을 상환하는 걸 말하죠. 주식은 통상 이제 액면이 있지만, 액면 상환 의무가 없잖아요. 네, 미리 정한 상환일 채권처럼 또는 이제 수시로도 가능하죠. 액면을 이제 상환해주는 우선주도 있다. 그게 이제 상환 우선주. 통상 여러분 주가는 보통주가 비싸죠. 우선주가 이제 좀 싸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구나. 넘어갈게요. 네, 이제 2절 가보겠습니다. 증권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권시장, 그러면 우리가 증권이 뭐예요, 여러분? 뭐는 법에서 증권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만, 흔히 이제 주식채권이 증권이죠. 주식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이제 증권시장인데,
그거보다 이제 상위 개념이 금융시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금융시장.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는 이제 금융기관이 있죠? 지금은 이제 금융회사란 말을 많이 쓰지만, 얘네들의 이제 기능을, 이것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금융시장의 기능, 그럼 뭐 여러분, 금융이라는 게 자금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남아도는 주체, 이제 가계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필요한 주체, 여기 이제 기업이다. 그러면 둘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제 그 자금 중개 기능. 이게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금융시장. 그리고 이제 시장에는 뭔가 이제 룰을 만들어 놨다, 규칙. 거래 규칙에 의해서 이제 거래가 이행이 되는 거다. 그러면, 예, 얘네들, 그러니까, 예, 가게하고 기업 사이에 물론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누가 여기 개입해요? 금융회사 아닙니까? 은행이 됐든 증권회사가 됐든. 그 금융기관이 하는 기능은 일단 이제 집적으로 이렇게 1대1로 내가 돈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흔히 이제 사채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비해서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금융거래를 하면 이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 뭐 상대방을 탐색한다든지 또는 정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절약된다. 또 금융기관이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규모 금융으로부터 예, 분할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서 뭐 이런다. 은행이 여러분 여러 예금을 받아서 그걸 필요한 쪽에 대출로 물론 이제 예대 마진을 은행이 수입으로 내지만 예, 작은 예금을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대출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반대로도 할 수 있고 예,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이제 금융기관 아니겠어요? 금융회사. 이번에 이제 금융시장 이제 구분 방법. 금융시장 뭐 상품 성격이냐, 뭐 중개기관 여부냐,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요, 여러분. 자, 상품 성격에 따라서 자본시장, 영어로 하면 캐피탈 마켓이죠. 머니마켓, 단기금융시장.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우리 알아둘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주식 채권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주식 다루는 거잖아요. 주식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캐피탈 마켓이다.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중요하게 본다. 증권시장 그러면 주로 주식 채권이니까 요 자본시장. 이게 이제 협의의 시장이다. 그 다음에 단기금융은 요 이제 만기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만기 1년 미만 단기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뭐, 이게 기업범위죠. 그 밖에 뭐 예금 대출 시장이 은행하고 관련이 되겠죠. 외환시장, 파생상품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직접금융, 간접금융,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요거는 예,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죠, 여러분. 직접금융, 간접금융. 직접금융이라는 건 이런 뜻이죠. 자금 수요자, 여기 이제 회사라고 보고요. 자금 공급자, 여기 이제 그 개인들이라고 봤을 때, 예, 다이렉트로 이제 거래를 한다 이거예요. 물론 요 사이에, 예, 이제 증권회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연결을 시켜주지만, 일단 직접적으로 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근데 주식 채권은 직접금융 상품에 들어가요. 직접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반면에 간접금융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 누가? 금융중개기관. 대표적으로 여러분 은행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예금, 대출이 예, 간접금융 상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예, 개인들로부터 이제 예금을 받아서 그걸 대출로 활용하잖아요. 그럼 은행이 직접 개입하는 거잖아요. 자기 신용으로 예금도 팔고 자기 신용으로 대출도 팔고. 네, 어려운 말 없죠? 그럼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자, 증권시장, 주식 채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은 예, 자본시장이냐 단기금융시장이냐 자본시장이라고 봐야 되고 직접금융시장이냐 간접금융시장이냐 직접금융시장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그 증권 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증권 제도가 왜 나왔냐. 자, 이제 이게 증권 제도의 이제 특징인데요. 일단 여러분,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고요. 자금을 이제 공급하는 투자자가 있다라고 봐봐요. 근데 얘네들이 입장 차이가 있어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뭐 이것도 역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험용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별표 치고 강조를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자금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금 조달 비용을 최소화해서
적은 비용으로 조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할 거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어 한다. 예, 대규모 자금을 원한다. 그리고 장기 자금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로. 그래야 여유 있게 쓰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는 반대 성격을 갖고 있다. 일단 수익을 내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고,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찾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환금성을 이제 선호한다. 이게 이제 상충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입장이 상충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증권 제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 제도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 여러분 주식에 이제 앞서도 봤지만 이제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권리. 투자자한테 이제 권리를 준단 말이에요.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라든지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부여해서 이제 발행을 한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액면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소 단위로 분할. 그래서 액면 뭐 5,000원짜리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면은 그냥 한 주만 사도 되고, 돈이 많으면 뭐 10주, 100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원하는데 그것을 액면을 분할해서 이렇게 발행하면 그러면 원하는 자금이 들어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형편에 맞게끔 한 주 사도 되고 뭐 만 주 사도 되고. 이게 이제 증권제도의 특징. 액면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증권은 아시는 것처럼 유통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양도성이죠. 양도성을 이제 보장함으로써 유통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도성.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요거.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금융투자 분석사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죠.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증권시장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이렇게 또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증권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장, 그게 발행시장이죠. 발행시장의 핵심 뭐예요, 여러분? 발행자가 자금 조달하려고 증서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증권을. 그리고 유통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투자자 간에 이제 샀다 팔았다는 시장이 되겠죠. 양도성이 보장되는 시장. 이 기능은 좀 다르겠죠, 여러분. 발행시장은 투자자의 유효, 이게 이제 여유자금 아니겠어요? 그게 기업한테 이제 흘러가서, 기업 장기 생산 자금으로 이제 흘러간다. 이게 순기능이죠. 핵심은 이거죠. 기업 입장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주식 발행하는 거잖아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니까,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그게 이제 부채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이제 문제는 있지만 자기 자본 주식이죠. 그걸 이제 조달해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 시장이 발행시장. 그럼 투자자는 이 시장이 이제 청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이제 주식이 발행될 때 청약이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소득 재분배. 자, 유통시장의 핵심 기능은 증권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거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샀다 팔았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가장 공정한 가격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요 주식의 이제 공정한 가격, 그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다. 이런 뜻이. 그리고 우리 이제 시장은 또 장외 시장도 있고 장내 거래소 시장이 이제 상장돼 있는 시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상장돼 있는 주식들은 그 증권 가치가 이제 높은 거기 때문에 이제 담보력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네, 3절로 가볼까요? 증권의 발행제도. 자, 발행 방법. 그러면 여기 직접 발행이 있고 간접 발행이 있는데, 요 이제 그림을 보면, 요 이제 발행 시장에는, 이건 이제 발행 시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발행자가 있어야 되겠죠?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자. 그것을 사는 이제 투자자가 있을 거고, 둘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발행 기관. 주로 이제 증권사가 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직접 발행은 뭐예요? 이 발행기관 도움 안 받는 거죠. 얘가 개입하지 않고 발행자하고 투자자 사이에 이제 증권이 이제
거래가 된다. 그게 이제 직접 발행이고, 간접 발행은 중간에 이제 발행기관이 개입하는 거죠. 연결시켜주는 거다. 그러면, 자, 그림으로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직접 발행은 발행자가, 이 증권 발행자, 다시 말하면 자금 조달 주체가 되겠죠? 자금 조달 주체. 얘가 직접 증권을 발행하고, 자기가 발행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방법이다. 투자자한테 직접 판매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발행 위험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뭘 말해요, 여러분? 실권주를 말하는 겁니다, 실권주. 그러니까 100만 주를 발행했는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팔리고 남는 걸 흔히 우리가 이제 실권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위험을 갖다가 발행자가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다. 왜? 발행 기간이 없으니까. 반면에 간접 발행은 발행 위험이라든지 사무 처리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3자. 이게 이제 그 발행 기간이란 말이에요. 발행 기간. 얘가 맞는 방법이다. 그리고 예, 이제 인수기간, 발행기간, 인수기간 같은 말인데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간접 발행에. 총액 인수, 요 간접 발행에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건 직접 발행이 아니고요. 총액 인수, 잔액 인수, 모집 주선.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대표적으로 핵심이 발행 위험이잖아요, 여러분. 안 팔린 거. 이걸 누가 떠안을 거냐. 이제 그것으로 구분하는 거죠. 자, 총액 인수나 잔액 인수는 다 인수기관이 떠안겠다는 건데, 총액이니까 뭐예요? 인수기관이, 주식을 인수하는 기관이, 이거 증권사 얘기하는 거죠. 발행에 대한 모든 위험. 책임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주를 기업이 발행한다고 그랬을 때 100만 주를 자기가 다 인수해가지고 증권사가. 그리고 투자자한테 이제 책임지고 판매하는 거다. 반면에 잔액 인수는 안 팔린 거 있잖아요. 이게 발행 위험이란 말이에요. 예, 미매각분, 다른 말로 발행 위험을 요것만 인수기관이 떠안는 거다. 안 팔린 것만. 그러니까 잔액이 되는 거죠. 반면에 모집 주소는 이 미매각분, 안 팔린 거를 누가? 요게 다르죠. 발행 주체. 예, 인수란 말이 들어가면 인수기관이 떠안는 건데 모집 주소는 인수기관이 떠안지 않고 인수기관은 그냥 창구만 제공해 주는 거고 실제 위험을 발행자가 다 부담하는 거다. 어찌 보면 뭐 직접 발행처럼 부담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사무 처리를 얘가 해주는 거죠. 인수기관이. 요 사무 처리. 참고로 주식 발행할 때는 이 총액 인수로 지금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주식 발행은 간접 발행 중에서 이 총액 인수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증권 모집 방법, 다시 말하면 투자자 모집하고 관련된 거죠. 공모, 사모,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사모 그럼 뭐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발행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직접 모집이다, 연고자 모집이다, 이렇게 이런 건데 이제 발행 주체가 누구한테 증권을 파는 거예요? 특정 기관 투자자나 소수의 투자자. 일반 투자자 수가 50인 미만이면 우리 법적으로 사모 아니겠어요? 일반 투자자가. 대상으로 발행한다. 그러니까 누가 이 증권을 사는지 알고 발행하는 게 사모죠. 이제 절차는 좀 간편해요. 왜냐하면 투자자 수가 많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비용도 적게 든다. 그런 특징이 있지만, 예, 사모 발행 잘 안 하죠. 일반적인 게 이제 공모죠. 공개 모집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 아닙니까?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을 이제 파는 거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다, 공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모집 매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모집 매출. 그럼 이게 공모입니다. 모집 매출 이외의 방식으로 발행한다. 그러면 사모입니다. 근데 우리 이 모집과 매출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모집 그러면 요 앞에 신주란 말이 이렇게 이제 떠올라야 되겠죠, 여러분. 신주 모집, 구주 매출.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건데 예, 새롭게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모집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주식들,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 있잖아요. 그 구주를 이제 파는 거다. 그러면 매출이라고 표현하죠. 구주 매출을. 즉 공모 대상인 증권이 신규냐 아니면 이미 발행된 거냐. 여기에 따라서 모집 매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공모예요. 모집 매출은 불특정 다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업 공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 공개, 뭐 공공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퍼블릭, 프라이빗 상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일반 대중한테 다가간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보셔도 되는데 기업 공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수 대주주에 의해 독점됐던 기업 소유권을 일반 대중에게 분산시키는 행위. 이걸 이제 기업 공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제 알린다는 거죠. 기업이 공개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 내용이 일반인에게 알려져서 이제 공적 기업이 되는 거다. 공적. 이게 퍼블릭이죠. 그게 기업 공개인데 여러분 왜 기업 공개를 해요? 회사들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상장하려고. 상장하기 위한 이제 행위가 이제 기업 공개 아니겠어요? 상장할 필요가 없는 회사들은 굳이 기업 공개를 할 필요가 없죠. 괜히 여러분,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라 알려가지고, 괜히 신상 털기처럼 신상만 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상장할 때는 반드시 기업 공개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상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 이제 상장할 때 거래소가 이제 상장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상장 심사 요건 중에서 이 기업 공개 요건이 있어요. 기업 공개 요건. 그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일반에게 어느 정도 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 일반 투자자한테 일정 이제 이 비중을 이제 분산해야지 그게 이제 요건이 되는 건데요. 그래야 이제 상장이 되는데, 참고로 외우지 마시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있고, 우리 코스닥 시장도 있잖아요, 여러분. 유가증권 시장으로 보면, 최소 일반 투자자 수가 500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주식 중에서 25% 이상이 일반인한테 분산이 돼야지, 이제 기업 공개 요건을 갖추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래소 상장심사 요건 중에서 기업 공개 요건이에요.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건데 500명 25%. 그 기본서 교재에 보시면 이게 이제 표로 그 상장 심사 요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거 외울 필요 없죠. 그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 이제 증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증자는 뭐예요?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신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겠다. 그게 이제 증자인데, 무상증자하고 유상증자 아시죠? 자, 이제 이건 별표 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늘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무상증자가 날 때가 있고 유상증자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에 대비해야 된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교재 내용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을 보죠. 무상증자다, 유상증자다. 일단 얘네들은 이 회사 주식수나 자본금은 다 늘어나죠, 여러분. 증자니까 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주식수나 자본금은 다 늘어나는데 실질 재산이 변하냐 안 변하냐. 무상은 이거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증자하는데 그것을 기존 주주한테 그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새롭게 발행한 주식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기존 주주한테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이죠. 실질 재산이 늘어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본 전입이란 말을 쓰죠.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정 과목이 이렇게 바뀐다. 뭐 그런 개념. 반면에 유상증자는 유상이잖아요. 돈 받고 파는 거죠. 그 새로 발행한 주식을 돈 받고 팔아서 실제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죠. 그 들어오는 돈이 이제 그 주식 출자금, 흔히 줄여갖고 우리가 주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금. 그러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은 주금을 납입해야 되죠. 돈 주고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러면 증자 후에 이렇게 이제 재무 구조가 자본금 증가,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잉여금이 얘는 감소해요.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본 전입이란 말을 쓰니까. 근데 자산은 변화가 없다.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반면에 이쪽은 잉여금이 변화가 없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 실질 재산이 늘어난다. 돈 받고 파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무상증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상증자는 뭐다? 실질적인 주식 출자금, 줄여서 주금, 납부한다 안 한다? 없이. 자, 요건 여러분 회사의 자본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전입하는 행위다. 위치 이동하는 거다. 네, 그게 무상증자다. 이해됐죠? 자, 여기에 주식 배당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주식 배당,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요걸 챙겨내야 됩니다. 왜? 시험에 나기 때문에 난 적이 있어요. 자, 주식 배당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배당을 줄 때는 기본이 뭐예요? 현금 배당이죠? 현금으로 배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금을 아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으로 배당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주식 배당이란 말이에요. 주주에게 현금 배당 대신에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지급하는 거 주식 배당. 그런데 자, 요거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은 이 기업이 여러분 주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주식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뭘 활용하는 거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잉여금도 여러분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잉여금을 활용하는 게 무상증자고요.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요것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본금으로. 자본잉여금이냐 이익잉여금이냐. 그래서 이 재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두 개는 재원의 출처가 다른 거다. 하나는 자본잉여금, 하나는 이익잉여금을 전환하니까. 대신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시험에 이런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주식 배당은 재원의 출처와 그 효과가 동일하다. 이게 맞는 말이냐? 맞는 말입니까? 재원의 출처 효과, 경제적 효과를 말하는 건데 이게 모두 동일하다. 틀렸죠? 요건 다르다 했잖아요, 여러분. 요게 다르잖아요. 경제적 효과는 뭐 같을지 모르지만 효과가 같다는 것은 뭐 주식수가 늘어나고 자본금이 증가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재원의 출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표현이다. 네, 이제 권리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리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다. 락이니까. 또 하나는 주가가 떨어진다. 그 의미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의 권리락 주가 어떻게 계산하냐? 이건 이제 뭐 어렵진 않은데 이 산식 이제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권리락 주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자, 증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무상증자 전과 후의 시장 가치. 요 시장 가치는 이제 시총을 말하는 거죠. 시총이 동일해지도록 주가를 조정하게 돼 있죠. 그게 권리락 주가죠. 즉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증자를 했다 그래서 주가가 시가총액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 가치라는 것은 시가총액은 이제 시장의 가치잖아요.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 가치가 달라지는 건데 증자를 했다 그래서 시장 가치가 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주가를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그걸 권리락 주가. 통상 이 권리락 주가가 낮잖아요, 여러분. 기존 주가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주가를 떨어뜨려야 시장 가치 같아지니까. 그래서 권리락 주가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할 때 권리락 주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권리부 주가를 1 플러스 증자 비율로 이제 나누면 된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 교재에 보면 권리부 주가라고 이렇게 좀 생소한 말을 써놨는데 이 권리부라는 건 권리가 있는 주식의 가격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의 주가, 그걸 이제 권리부 주가. 그런데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날 때는 뭐 현재 주가가 얼마다 또는 뭐 기준 주가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럼 그걸 그냥 분자값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말은 뭐냐면 왜 이 시기 권리락 주가 계산하는 거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식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자, 무상증자 하기 전, 즉 무증 전의 시장 가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리부 주가, 기존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우리 시총은 어떻게 계산해? 주식수잖아요. 기존 주식수 이렇게 곱하면 시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늘어나요?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럼 얼마만큼 늘어나요? 기존 주식의 1 플러스 증자 비율만큼 늘어나겠죠? 여기다가 권리락 주가, 여기 권리락, 요거는 권리.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야 되겠다. 이걸 같게끔 조정하는 게 요 주가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권리락 주가는 여기 요거 기존 주식수 지워지니까. 요거 이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권리부 주가를 1 플러스 증자비율. 자,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런 게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2만원 하는 이제 주식이에요. 근데 발행 주식수가 현재 10만 주예요. 어떤 이제 기업이 있다. 근데, 2만 5천 주 무상증자를 실시한다. 그럼 요거 몇 %예요? 증자비율이 25%잖아요. 기존에 10만 주였는데 2만 5천 주 그러면 25%, 이건 뭐 당연히 되죠. 현재 자본금은 5억인 이제 회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권리락 주가를 계산해봐라. 무상증자 후 권리락 주가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식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분자에 들어가는 게 요 2만 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1 플러스 증자 비율이 25%니까 1.25가 되겠죠? 그러면 16,000원. 이게 답이죠. 16,000. 당연히 얘보다 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증 전하고 무증 후 시장 가치를 보면 이거 당연히 같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증 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주가 2만 원에다가 주식수. 이게 시총이니까. 그럼 주식수 10만 주니까 이렇게 되고. 자, 무증 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대신 얘는 12만 5천 주로 늘어났겠죠? 그럼 곱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증자 전이나 후나 시장 가치는 동일해지겠죠. 근데 자본금은 늘어나겠죠. 왜냐면 주식을 이만큼 추가로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기존에 여기 5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뭐 액면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5억이 이렇게 자본금은 늘어날 것이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5억에 지금 25% 늘어나는 거잖아요. 5억에 25%가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1.25 곱하면 되겠죠? 네. 이거 이제 판단 이제 가능해야 되죠?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더 중요한 유상증자를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 여기 유상증자 배정 방식은 왜 나오냐면, 여러분, 무상증자는 배정 방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무상증자는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주주죠. 기존주주. 기존주주한테 배정하는 건데, 이 돈 받고 이제 주식을 파는 유상증자는 누구한테 배정할 거냐, 이제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크게 보면 이제 사모가 있고 공모가 있는데, 사모의 구주 할당, 다른 말로 이제 주주 배정 방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기존 주주한테 배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다른 말로 이제 연고자 배정. 그리고 공모는 이제 일반인한테 이제 주식을 파는 거. 주주 우선 공모, 일반 공모. 간단하게 특징을 보시면요. 가장 일반적인 게 주주 배정 방식이란 말이에요. 기존 주주한테 우선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주 배정은 뭐다? 발행 주식의 20%를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하고, 이거는 우리 이제 상장회사들은 이걸 이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사주 조합을 반드시 만들어야지 상장회사들은 되고요. 그러면 그 우리 사주 조합에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회사 직원들도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 그래서 20%를 우리 사주 조합, 이 회사 이제 임직원이 되겠죠. 먼저 배정하고 80%를 핵심 뭐예요? 기존 주주한테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제3자 배정은 특정인한테 배정하는 거죠. 제3자 배정. 우리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회사가 여러분 유상증자 할 때 이 제3자 배정 방식을 이용한다 그러면 환호하죠. 이 회사 주가 많이 뛰잖아요. 주주한테 손 벌리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기존 주주도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더 사라 지금 그러면 주주가 돈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시장에서 반겨요. 근데 이건 이제 특정인한테 배정하는 겁니다. 제3자. 근데 이거는 기존 주주를 배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특별 결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주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럼 자기 지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또 정관에 이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게 명시가 돼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주주 우선 공모는 뭐예요?
주주한테 우선권을 줘요. 주주한테 우선권. 주주나 이제 우리 사주 조합. 그리고 이 주주들이 안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실권주. 그것을 일반인한테 이제 공모하는 거다. 주주 우선 공모. 자,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서는 주주가 지금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안 사는 것은, 그럼 회사가 떠안는 거죠. 회사 이사회에서 떠안는 건데, 이것을 일반인한테 이제 그 자녀분을 팔겠다. 그다음 일반 공모는 아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겠죠. 이 회사 주주가 아니래도. 이거 기준 주주 배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요게 필요해요. 주청의 특별 결의, 결의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또 정관에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배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존 주주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존 주주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참여할 수 없는 3호 중에서 제3자 배동, 공모 중에서 일반 공모. 이것은 좀 까다롭다는 거죠. 특별 결의를 해야 되고 정관에 또 규정이나 명시가 돼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 배제입니다. 배제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기존 주주들이 나중에 이제 딴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이걸 시험에 잘 안 내더라고요, 여러분. 구주할당이 뭐고 연거주할당이 뭔지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금융투자 분석사 이 시험에서는 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유상증자 할 때 권리락 주가, 이것도 무증하고 똑같이 권리락 주가가 이제 있는데 그 전에 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신주를 발행해서. 그래서 이제 신주 발행 가격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통상 이제 할인 발행할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다 아시죠? 기존에 이 회사 주가가 있으면 그보다 싸게 발행하잖아요. 증자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러면 기준 주가, 기존 요 회사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1 마이너스 할인율. 그렇게 해서 신주 발행 가격이 나오고, 권리락 주가는 조금 이제 공식이, 무상증자는 분자값이 기준 주가, 분모가 1 플러스 증자 비율. 그런데 이 분모는 똑같은데 얘는 여기 주당 납입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주당 납입금. 네. 또는 요것은 이 두 개의 곱입니다. 증자 비율하고 신주 발행 가격의 곱. 이게 주당 납입금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식이 되는 거냐?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무증하고 똑같이 유상증자 전후에 시장 가치가 동일해지도록 주가를 조정하는 거다. 그게 권리락 주가니까. 자, 유증 전 시장 가치는 어떻게 보면 돼요? 기준 주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 주가에다가 기존 주식수. 그럼 시총이 되죠. 그리고 신주를 발행하잖아요. 신주. 그곳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주 발행 가격 곱하기 기존 주식수의 증자 비율. 요만큼 추가 발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신주가 요만큼 발행되는 거고 그거 가격이 있으니까 그러면 신주에 대한 시총, 기존 주식에 대한 시총. 요 두 개 합. 그리고 이제 후는 뭐예요? 이게 다 이제 섞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권리락 주가 곱하기 이제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1 플러스 증자비.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해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걸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이 원리로 요 권리락 주가 보면 이 식이 나온다는 거죠. 기존 주식수는 아마 이렇게 다 지워질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말은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외우는 겁니다. 자, 역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2만 원인 기업이고요. 발행 주식수가 10만 주고요. 자, 2만 5천 주. 역시 이거 비율로는 25%가 되겠네요. 요번에 무슨 증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근데 이제 할인율도 25%다. 예, 여기 증자 비율도 25%고 할인율도 25%. 이게 이제 공교롭게 이런 거지. 할인율은 뭐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일단 하나씩 봐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신주 발행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냐? 그러면 2만 원짜리를 25% 할인 발행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싸게 살 수 있겠죠? 증자하는 주식을 이제 살 때는. 그럼 15,000원 되죠. 주당 납입금, 이 개념이 뭐였어요, 여러분? 주당 납입금은 신주 발행 가격 곱하기 증자 비율이었으니까, 개념이.
그러면 신주 발행 가격 15,000원에 증자 비율이 25%니까 바로 곱하는 겁니다. 그럼 3,750원 이렇게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이 권리납 주가. 이걸 시험에 이제 계산하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된다? 예, 기존 주가 더하기 주당 납입금. 근데 이 주당 납입금이란 말보다 요 두 개를 곱하는 거. 이제 그걸 자꾸 연습하세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계산. 물론 주당 납입금 요거 계산 어차피 3,750원 계산하려고 그러면 요게 들어가니까 바로 여기를 어떻게 보면 돼요? 신주 발행 가격 곱하기 증자 비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1 플러스 증자 비율이니까 그럼 이게 답이 되죠. 계산해 보면 이렇게 당연히 되겠죠. 자, 유증 전, 유증 후 당연히 이거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수치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유증 전에 기존 주가는 2만 원, 그 10만 주 있었고, 그럼 이게 시총이 되고, 그다음 신주 발행한 것은 15,000원에 25,000주를 발행한 거니까 신주의 시총은 이렇게 되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합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유증 후 시장 가치도 무조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19,000원 이게 권리납 주가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수가 12만 5천 주가 됐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똑같아지도록 이 주가를 조정하는 게 권리납 주가니까. 네, 권리납 주가 이제 계산하는 이제 공식이랄까요? 이건 필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네,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죠. P1이 권리납 주가입니다. 무증할 때 권리납 주가 P1은 식이 뭐예요? P0를 1 플러스 P0는 이제 기준 주가, 기존의 주가. 예, 그 다음에 유증은 식이 분자값이 조금 더 들어가죠. P0 기준 주가 플러스 PN 곱하기 R. PN이 뭐예요? N이 뉴니까 이제 신주 발행 가격을 이렇게 쓴 거고, 곱하기 증자비율. 바로 곱하기 증자비율. 이걸 한마디로 주당 납입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한 주당 납입하는 금액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긴 똑같고요. 네, 지금 이번 시간에 첫째 시간 이제 다룬 내용 중에서 여러분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권리납 주가 계산하는 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 중에서 이제 실제 이제 시험에 출제 대부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증권제도의 특징이 있었죠, 여러분. 기업 입장하고 투자자 입장하고 입장이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 상충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증권제도가 나왔는데 세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분할 발행한다는 거죠. 액면 분할 발행. 그 다음에 양도성을 부여하는 거. 유통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를 부여한다. 이런 계약. 요거 분할성, 요거 이 세 가지가 증권제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주관식처럼 문제를 만들었는데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은 A, B, D. 자, 요 C, 요거는 왜 아니냐면요. 이건 증권제도의 특성이 아니고요. 이건 기업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업은 증권을 발행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발행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증권제도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도 고려해서 나온 거니까 무조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게 증권제도가 나온 게 아니니까 이것을 증권제도의 특징으로 이것을 볼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통시장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유통시장. 당연히 시장을 통해서 이제 위험 분산할 수 있죠.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분산 투자 가능하고요. 특히 황금성 유통시장의 대표적인 기능이잖아요, 여러분.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업 재무구조 개선, 적정가격 형성. 이것도 유통시장의 시장 가격이 적정가격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발행시장의 기능이죠, 여러분. 발행시장. 답은 3번. 이건 발행시장.
여러분, 유통시장에는 기업이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통시장은 투자자끼리 매수 매도하는 시장이고, 기업,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발행시장이란 말이에요. 발행시장이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거래하는 거고, 유통시장은 투자자 간에 거래하는 2차 시장이니까. 이걸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시죠. 자, 앞에 문제 풀어봤지만,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문제다. 무상증자, 유상증자. 현재 주가가 18,000원이고, 발행 주식수가 5만 주인 A 기업이 20%의 무증인지 유증인지를 봐야 되겠죠. 무증이네요. 무상증자. 권리락 주가, 무증 전후 시가총액 얼마가 되는 거냐. 이제 두 개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요 권리락 주가 공식이 뭐예요? P0 1 플러스 R. 그러면 P0에 18,000원 들어가는 거고. 거저먹기죠? 여기 이제 20%라고 이렇게 줬으니까 1.2.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럼 권리락 주가 나올 거고. 무증 전후 시가총액은 시장 가치는, 이게 시장 가치가 같은 말이죠. 동일해지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18,000원에다가 요 5만 주 곱하면 요게 무증 전에 시가총액이니까 이게 되겠죠? 답을 볼까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맞죠? 15,000원. 여기에 권리락 주가고, 무증전 시가총액, 그럼 여기서 바로 계산되잖아요. 18,000원짜리가 5만 주니까 9억. 근데 무증 후에는 15,000원짜리가 6만 주가 되는 거니까, 요거에 25%면, 20%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6만 주가 되겠죠. 9억 원. 15,000원, 9억 원.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게 뭐다? 무상증자, 유상증자, 권리락 주가 계산하는 거다. 네, 수고하셨습니다.